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부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24년도 갑진년 대박나는 띠 3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4년 갑진년은 60년 만에 오는 청룡의 해이기도 하죠. 자, 갑진년 용띠해예요. 용은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권위, 권력, 그리고 왠지 모르게 신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네. 그리고 12지신 중에 자축, 임묘, 진 5번째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용띠분들은 자신감, 그리고 리더십에 강합니다. 그래서 이 갑진년 용의 해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자신감이 넘쳐나고 원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늘 응원하겠습니다. 갑진년 해운년에 대박나는 띠, 첫 번째로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는 쥐띠와 그리고 용띠, 이 세 띠가 2024년도에는 삼재를 보내고 있습니다. 날삼재에 해당이 되죠. 삼재라고 해서 뭐 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악삼재가 있으면 복삼재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원숭이띠 분들 2024년도 갑진년 해운년에는 복삼재에 해당이 됩니다. 승진운이 발복이 되고 또 관운 그리고 행재수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내가 여태껏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그 일에 해당이 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결과가 이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서운이 발복이 되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사업에 관한 부분은 확장을 하거나, 그리고 계약서에 관한 부분이 많이 생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도 내가 막혀있던 금전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투자를 받거나, 그리고 나간 금전이 들어올 수 있는 운, 그리고 또한 뭐 막혀있던 금전문이라고 하면 대출 부분에 관한 부분도 이제 남들에게 뭐 투자를 받는 것도 금전문이 열리는 거고,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금전문이 열린다. 그리고 이제 뭐 계약이 성사가 되면 아무래도 금전이 많이 들어올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뭐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는 부분, 네, 이런 것도 크게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들에게 나의 이름이 알려지는 부분, 그리고 내 재주를 많이 펼칠 수가 있고 능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움츠리시는 것보다 내 활동 영역을 넓히셔야 돼요. 나란 사람을 많이 알리셔야 내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나의 능력을 표출이 돼야지 나란 사람이 있다는 걸 남들이 알아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숭이띠 분들은 2024년도 갑진년 이 시간을 정말 값지게 보내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란 사람, 그리고 나의 재주를 본인이 정말 감추지 마시고 마음껏 표출하는 그런 나날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 개면에 힘들었던 만큼 2024년도는 원숭이띠 분들이 버텨왔기 때문에, 이겨냈기 때문에 그만큼 결실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 갑진년에는 원숭이띠 분들 노력하는 만큼 찾아낼 수가 있고 얻어낼 수 있다. 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닌 주위 사람들과 같이 협동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다 보면 그만큼 그게 2배, 3배까지 더 크게 나에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까지도 나한테 큰 힘이 될 수가 있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귀인이 발복이 됩니다. 외롭지 않은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항상 내 옆에서는 편들어주고 뒤에 가서 욕했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내 마음,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동반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주위에 이제 모일 거예요. 그래서 외롭지 않은 한 해, 그리고 내 마음, 같은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과 정말 뜻깊은 갑진년을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닭띠분들. 자, 닭띠분들에게 2024년도란 어떤 의미일까? 결실을 맺는다. 그리고 재물을 곳간에 채울 수 있는 그런 한 해다. 명예를 얻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분 상승에 대한 건 뭐 직급이 올라간다.
그리고 진급을 한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말 내가 뭐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생각하지도 않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는 것도 이제 신분 상승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미뤄뒀던 일들, 계획은 하긴 했었지만 이제 때가 되고 시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발걸음을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본인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고 정말 또 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시작의 한 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것은 이제 돈을 벌어도 새 나가는 돈이 많았다라고 하면 이제 2024년도부터는 금전을 벌어서 차곡차곡 곳간을 쌓아가고 문서로 발복이 되고 문서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닭띠분들의 운세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근심 걱정들이 하나하나씩 해결이 되고 웃음꽃이 만발할 수 있는 2024년도 갑진년 해운년이 다가왔습니다. 재물운이 상승이 되고 문서운이 상승이 되니까 닭띠분들께서는 미루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귀인발복,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월 속에서 인연에는 악연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악연이 아닌 귀인들이 발복이 되니까 내 편 들어주고 내 마음 헤아려주고 나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생기니까, 그리고 또 말 한마디 해주는 것도 정답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는 판단이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더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사회적으로 이제 직급이 올라가는 진급, 승진, 그리고 취업 성불, 합격 성불 다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신분 상승에는 결혼 성불도 포함이 되겠죠. 단 이제 닭띠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욕심내지 말자. 넘쳐나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은 비우고 있으면 채워지는 게 더 많은 법입니다. 그래서 닭띠분들 욕심내지 말고 주위 사람들 더 챙기고 가까운 곳에부터 더 소중함을 잃지 마시고, 내 기쁨은 여러 주위 사람들과 같이 나누다 보시면 이 기쁨은 2배, 3배로 여러분들께 돌아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제 닭띠분들 같은 경우는 내면은 정말 여리고 정이 많으신데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쟤는 어떻게 저렇게 냉정하지, 이런 오해의 소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본질을 잊어버리시지 말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잃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는 기쁨도 주위 사람들과 함께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존중받고 또 박수도 받고 그 기쁨을 2배, 3배 더 만끽할 수 있는 그런 2024년도 갑진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호랑이띠 분들. 호랑이띠, 이제 입춘은 절기상 제일 첫 번째 계절이죠. 입춘이 오면 봄이 시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입춘이 시작이 됐을 때 그 기준의 첫 번째, 그 상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띠 분들은 가만히 있어서 뭔가 취득을 한다기보단 움직여서 널려있는, 여기저기 막 널려있는 돈을 쟁취해야 되는 그런 띠에 해당이 됩니다. 2024년도 갑진년에는 호랑이띠 분들 귀인도 찾아오고 재물복도 이제 발복이 되고 문서운도 발복이 되니까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호랑이띠 분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만복을 많이 끌어당겨서 찾아 드셔야 됩니다. 밥상 차려드렸는데 숟가락질 안 하시고 나 먹여주세요, 이거 안 되고요. 부지런히 맛있는 밥 씻기 전에 드셔야 남들보다 뒤처지지 아니하고 내 거 다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때가 있어요. 그 시기가 지나다 보면 후회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호랑이띠 분들에게는 2024년도 갑진년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만 타시면 정말 내가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정말 내가 2024년도를 뜻깊게 보내기에 내가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람된 마음으로 계속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성실한 마음, 그리고 재주, 능력, 충분히 그런 자질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써먹으세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해도 충분히 그 더 이상 더 많이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이 있으신 거예요. 다른 때는 노력을 해도 왜 나는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왜 인정을 못 받을까? 이런 이제 항상 그런 근심이 있었겠지만 2024년도에는 조금만 노력을 해도 윗상사가 알아보고 또 동료들한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고, 또 학업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취업 성불이나 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관운도 크게 발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난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1번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호랑이띠 분들은 2024년도 갑진년 성취한다, 결실을 맺는다, 분명히 성립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운도 맞이할 준비가 분명히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집 문 앞에 운은 들어와 있지만 그 문을 열어야지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운을 받아들일 그럴 이제 구상을 딱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호랑이띠 분들은 이제 입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늦지 않으셨으니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2024년도 갑진년 정말 대박의 기운을 꼭 타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일 미루지 마시고 서둘러서 빨리빨리 추진을 하셔야 되고요. 또 급하다고 해서 너무 막 서둘러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획을 이제 제대로 하나하나씩 정해놓고 1부터 10까지 빈틈없이 잘 추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일적인 부분에서 선택하실 때 너무 이제 겉보기에만 치중을 하지 마시고 돈만 쫓아가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돈 하면 돈이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와 실을 잘 가리셔야 됩니다. 이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시간 낭비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정말 속이 비었는지 그걸 잘 판단을 하시면 본인이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분명히 얻으실 수 있는 그런 갑진년 한 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 호랑이띠, 원숭이띠, 닭띠 이외에도 모든 분들이 다 대박이 나실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요 세 띠가 대박띠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띠 외에도 더 좋은 띠도 또 물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2024년도 원하시는 일들, 소구소원들 다 이루어지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신령님 전에 발언을 하겠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 며칠 전에 강원도 오대산에 기도를 다녀왔습니다. 명기석이 듬뿍 받아서 왔으니까 여러분들께도 골고루 나눠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겨울이라 춥고 봄이라 이제 따뜻해지고 이제 사계절이 있긴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굳은 날도 있고 해가 뜨는 날도 있겠지만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우리네 인생도 화창한 그런 이제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늘 화이팅 하시고, 명화당 처녀보살은 여러분들 가중 80마다 편해지는 날까지 열심히 기도 발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인동살, 태어난 날짜 음력이에요. 음력 1일, 3일, 8일에 해당되는, 그래서 1일, 11일, 21일, 그리고 3일, 13일, 23일, 8일, 18일, 28일에 태어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인동살. 인동살이란 사람이 살면서 꼭 풀어야 되는 흉살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보통 선생님, 살은 엄청나게 많은데 인동살은 처음 들어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쉽게 얘기해서 인간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면 되게 고초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인동살이 있으면 인간과 인간이
같이 살아가면서도 부부지간에 화합이 안 되고, 또 직장 생활 하더라도 나는 일 잘하고 있는데 괜히 구설이 따르거나, 평상시 뭐 지인들 간에도 잘해주고 욕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맞거나 시비, 구설 때문에 마음적으로 고통이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동살이 있으신 분들이 부부의 연을 맺고 하는 경우 이별의 공방살이 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헤어진다 이것보다 부부지간에 맨날 행복해야 되는데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남편이 외도를 한다든가 여성분이 외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남편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계속 따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부부지간의 문제, 그리고 이성을 보자면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나더라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중간에 이별,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남녀 간의 인연법이 약하다 보니 시집장가 가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인동살이 이렇게 사람으로 관한 부분이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 태어나서 인동살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요. 건강상 문제 때문에 차라리 뼈가 부러지고 째지면 병원 가서 바로 고치면 되는데 시름시름 아픈 데가 계속 늘어나.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병명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병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병치레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건강해야 뭐든 사회생활을 하든 밥을 먹어도 맛있게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건강적인 이유로,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로 단밥 먹고 단잠 자는 게 힘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인동살이란 건 조상님의 업보를 가지고 태어난 자손이다.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지는 마세요. 왜냐? 조상님이 자손을 도와주려고 왔는데, 자, 도와주려고 왔으면 마음이 통해야 뭔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자손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되는지 알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은 계속 가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어떤 대가가 안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상님의 이런 이제 업보, 이런 기운을 잘 타는 자손이기 때문에 조상님 전에 대우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빌고 살다 보면 남들이 갖지 못하는 무언가, 더 크게 얻어내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면 한없지만 분명히 이렇게 조상님과의 우리가 동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손바닥은 마주쳐서 분명히 소리가 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직장에서 적응을 잘 못하거나, 회사는 들어가긴 들어가, 직장도 들어가, 근데 금방 그만둬, 아니면 어떤 사유가 됐든 멀쩡하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는데, 이런 식의 일들이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금전적으로 힘들죠.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에 손재, 금전을 자꾸 잃어버린다거나, 그리고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다른 주위 사람들 때문에, 형제 때문에, 가족 때문에 돈이 자꾸만 흘러나가는 세월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한 푼 두 푼 차곡차곡 쌓아놓은 돈을 남한테 빌려줬다가 그걸로 사기를 맞을 수도 있고, 또 투자했다가 사기를 크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동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금전거래나 투기, 투자 이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노력해서 벌어놓은 돈, 내가 진짜 아끼느라고 좋은 옷 한 번 못 입고 맛있는 음식 3번 먹을 거 한 번 먹고 아껴서 이렇게 냅뒀다가 써보지도 못한다. 정말 억울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없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식과 부모 사이에 두 분 다,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인동살이 꼈다라고 하면 어떤 사연이 발생을 하냐. 자식은 부모님이 안 풀리는, 사업이 안 된다거나, 부모님 자가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한다거나, 부모님이 많이 아프시거나, 이렇게 이제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살아야 되는 입장. 그리고 또 반대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을 둘러봤을 때, 자식이라고 나이 먹고 남들 애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회사 취직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우리 자식은 저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컴퓨터 게임 하느라 정신이 거기만 팔려가지고 밖에 나오는 건 그저 밥 먹으러 나올 때, 그리고 사회 활동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벽을 딱 닫고 문을 닫고 있는 상태라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폭해질 수도 있고 부모님 짤하게 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이런 근심 걱정으로 안 좋은 일들을 계속 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살이 인동살이다. 그리고 또한 자식이 시험을 봤어. 취업을 하려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도 다 포함을 시킬게요. 이렇게 문서를 발복을 시키자 합격 문서, 취업 문서를 발복을 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1점, 2점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차에서 붙으면 2차에서 떨어질 수 있고 실기에서 되면 면접에서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필기는 됐는데 뭔가 2%가 부족해서 남들보다 계속 뒤처져 가는 삶을 살고 시간 낭비를 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인동살이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취업 문서뿐만 아니라 승진에 관한 것도 똑같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이뤄내고 더 성과를 이뤄냈는데도 항상 이들 열차를 타는 거야. 인정을 못 받는 거지. 괜히 욕 먹어야 되고 핀잔 받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내 능력을 인정 못 받고 시간 낭비하게 되고 그리고 시험에 낙방하게 되는 이런 것도 인동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1자, 3자, 8자 음력 날짜에 태어났나 혹시나 잘 체크를 해보시는 걸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맘만 믿고 열심히 살아서 다 잘 될 것 같으면 정말로 좋겠죠. 하지만 내 노력으로만 채워질 수 없는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집을 얻으려면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에게 의뢰를 해야 되고 다 이렇듯 전문가의 영향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인동살, 살이라는 건 병원 가서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니고요. 무속인 선생님께 열심히 살을 풀어달라고 빌어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살이 껴가지고 이렇게 안 풀리는데 앞으로는 도대체 그럼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앞으로 더 힘드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한 영상이 아니고 충분히 살을 풀어내고 여러분들의 소구소원을 이뤄 가시는데 도달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 영상을 준비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기분 상해하실 게 아니라 다행이다.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이렇게라도 채워나가야지. 답이 있다라고 하면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면 천만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 간의 인동살이 있을 땐 나만의 근심 걱정이 아닌 가족들 간의 근심 걱정으로 점점 커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나는 인동살이 없어. 근데 내 가족 중에 인동살이 있어. 나는 잘 살고 있어. 근데 그 인동살에 있는 가족 때문에 근심 걱정이 생기면 그 집안은 우환이 또 끓게 마련입니다. 그죠? 이렇듯 제일 걱정은 우리가 사회성이 문제예요. 요즘 막 텔레비전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 진짜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 그리고 데이트 폭력 뭐 이런 부분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듯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대인기피증 그리고 사회와의 차단 나만을 혼자 방에 가두고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 그리고 몸수가 너무 아파서 암만 좋은 약을 먹어도 낫지 못하는 분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낙방하시는 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도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안 되시는 분들 여러 종류의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겪어본 일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연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상님 전에 한도 풀고 원도 풀으시라고 조상님 좋은 데 가세요라고 이제 조상님 상도 마련을 하고 그리고 각각이 신청하시는 분들 인동살 풀이 신청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허수아비에 사주 적어가지고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호명을 다 해드리고 살도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1000살, 만살. 살은 좋은 살도 있고 나쁜 살도 있어요. 장성살이나 반한살은 문서에 관한해서 좋은 살이에요. 단 이제 쥐살, 역마살도 좋게 반영하면 좋은 살이겠죠. 근데 이 인동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몰라라 하고 살면 나쁜 거니까 이렇게 조상님들이 나를 점을 찍어서 잘 되라고 도와주려 오셨으니 그냥 탓하지 마시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살만살 소멸하고 애군액살 다 소멸하고 나시고 앞으로 살아가시는 길이 꽃길이 되시도록 명화당 처녀보살이 신령님 전에 발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인동살풀이는 개개인이 하시려면 또 금전적인 부분도 부담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합동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명화당 처녀보살 핸드폰으로 문자나 전화를 걸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쁜 건 걷어내야 좋은 기운이 발복이 돼서 여러분들이 화이팅이 넘쳐나고 동기부여가 돼서 살아가는 의미가 생기실 거예요. 이렇게 합동제에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하고 또 근심걱정 해결하고 기쁜 소식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명화당 처녀보살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2024년 갑진년 입춘날 양력으로 2월 4일이죠. 네, 입춘맞이 소원성취기도 그리고 삼재풀이 홍수매기를 진행합니다. 이제 날짜를 지정을 했습니다. 입춘 기도는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해서 갑진년에도 가족마다 소구 소원들 이루자고 또 신령님 전에 발언을 하고, 또 삼재풀이 홍수매기는 1년 365일 가족마다 무탈하셔야 또 뭐든지 헤쳐나가겠죠? 그래서 애군액살은 풀어내고, 네, 또 좋은 기운은 발복시켜서 원하시는 일들 하나하나씩 또 이제 풀어가자고 신령님 전에 기도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동짓날 삼재풀이 홍수매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1차로. 이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삼재풀이 홍수매기를 진행하지 못하신 분들은 입춘날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수는 미리미리 해주셔야 되겠죠? 요즘 세상은 뭐 원숭이띠, 쥐띠, 그리고 용띠 이렇게 삼재에 해당하시는 분들 외에도 띠별 삼재가 아닌 그냥 일상이 삼재인 세상입니다. 시국이 그만큼 불길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하는 얘기가 있어. 아침에 눈 떴을 때 별일 없으면 그것마저도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뉴스를 보더라도 하루아침에 진짜 뭐 별의별 일들이 진짜 너무나도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듯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적에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뭔가 보호벽을 항상 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탈하게 아무 일 없이 이 갑진년 1년 12달 365일을 보내게 해달라고 신령님 전에 빌어서 삼재 막아달라고, 그리고 또 삼재 아니신 분들은 홍수매기를 해서 무탈하게 살게 해달라고 열심히 명화당 처녀보살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신령님 전에 기도 발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일상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되고요. 명화당 처녀보살이 제일 잘하는 기도를 해드리면 됩니다. 일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탈하게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도 중요하겠지만 건강하고 근심 걱정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바라는 소원도 이뤄드리고 또 근심 걱정도 없어야 되고 건강도 찾아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돈도 따라줘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 각각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소구 소원까지 신령님 전에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문 밖이 저승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요즘 이제 문 밖에 나서는 순간 사건 사고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내 몸을 지키는 방법 중에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빌어서라도 보호하자, 이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띠, 쥐띠, 그리고 용띠 분들은 2024년도 갑진년이 날삼재에 해당이 되시고, 태어나신 달의 음력으로 3월달, 7월달, 11월달. 3월달은 용달이에요. 7월달은 원숭이달, 11월달은 쥐달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삼재에 해당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삼재 아니더라도 선생님 왜 저는 삼재가 아닌데 뭐 꼭 풀어야 되나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삼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2024년도 또 갑진년 한 해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삼재 아니신 분들은 홍수매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속옷을 챙겨서 택배로 보내달라고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제 부탁을 드려요. 그럼 속옷을 받아서 한 분 한 분 사주 적어가지고 일일이 허수아비에 묶어서 이제 주소도 적어가지고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사 장소에 참석 안 하시더라도 무관하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행사 장소에 참여하셔서 명화당 처녀보살 얼굴도 보고 또 그 시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장님, 장군님의 원력으로 애군액살 소멸시키고 또 실패 없이 사고 없이, 그리고 관제, 구설 시비, 남들한테 욕먹고 쓸데없이 오해받고 안 한 거 했단 소리 듣기 싫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남들이랑 괜히 부딪히는 일들은 없어야 되겠죠. 억울한 일.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돈을 잃게 되거나, 금전풍파, 그리고 부부지간의 이별의 공방살, 그리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고 마음 안정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우울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마음 안정 필요하겠고요.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운들을 몰아내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금전풍파, 다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평지걸음 걸을 수 있게,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단잠 자고 단밥 먹을 수 있게 신장님, 장군님 수위에서 애군액살 몰아내고 천살 만살 몰아내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실 겁니다. 가족마다 다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사람 푼다고 그 가족 단위가 다 괜찮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 하나 나쁘면 그 가족 팔신에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니까 가족 단위로 이 행사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입춘은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 이제 새싹이 막 돋아나겠죠.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갑진년 청룡의 해가 돌아오면 입춘 날 기점으로 해서 소원 성취를 이루는 기도를 행합니다. 애군액살 몰아냈으니까 좋은 기운은 발복을 시켜야 되겠죠. 좋은 기운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좋은 기운 99%에 나쁜 기운이 1%가 있으면 먼저 나쁜 기운이 앞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춘날 나쁜 거 풀어내고 좋은 기운을 발복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일들이 하루빨리 이뤄지는데 정말로 큰 보탬이 되리라고 명화당 처녀보살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기운 발복시켜서 2024년도 입춘날 신령님전에 발언을 하고 산신님전에도 발언하고 천신에도 기도를 올리고 또 법사님께서 경문으로 집집마다 가가오 원하는 소원들 다 일일이 축원축사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명화당 처녀보살은 여러분들 삼재 풀어내고 홍수매기하고 또 살 다 쳐내고 해서 애군액살 이렇게 풀어놓고 걸음걸음마다 꽃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저 혼자만의 정성이 아닌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같이 정성껏 빌어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또 신령님들의 마음, 이게 또 삼위일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허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성 끝에 2024년도 갑진년 해운년이 모든 분들께 정말 값진 한 해가 되도록 명화당 처녀보살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명화당 처녀보살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